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양보호사 실전모의고사 저자 무무동 심원장과 함께 5회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미리 풀어보고 오신 분들은 귀로 영상을 들으시면서 복습하시고요. 혹시 문제를 책으로 직접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 고정창에 구매처를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5회까지 한번 집중해서 공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딱 집중하시고 그 이후 시간 푹 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필기 5회고요. 1번 문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페이지 80쪽입니다. 1번, 노인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하지방이 증가하며 살이 찐다. 2. 질병이 발병하더라도 급격하게 상황 악화되지 않는다. 3. 신체 조직의 잔존 능력이 증가된다. 4. 노화는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5. 사소한 원인으로 중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정답은요? 네, 우리 신체적 변화, 심리적 변화, 노인의 변화 다 중요한 파트입니다. 노화는요,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피하지방이 증가하며 살이 찐다. 피하지방이 감소하죠. 질병이 발병하더라도 급격하게 상황 악화가 되지 않는다. 급격하게 상황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조직의 잔존 능력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죠.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입소자 9인 이내의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가정과 같은 여건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시설로 옳은 것은 1. 경로당, 2. 노인복지관, 3. 노인교실, 4.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5. 노인 공동생활가정. 자, 정답은요? 네, 헷갈릴 법한 문제였죠. 정답은 4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자, 나머지 같은 경우는요. 1번에서 3번 같은 경우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이고요. 노인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이 같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겠죠. 5번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의 수급자 안내사항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갱신 신청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2.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비용은 20%만 낸다. 3. 장기요양보험료를 4회 이상 미납할 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4.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은 90일 이내에 한다. 5.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서요. 내가 만일 3등급이 나왔다. 근데 우리 어르신은 와상 상태로 3등급이 나올 수가 없는데 1등급 대상자라고 판단이 된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1등급이다. 이 등급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라고 하신다면요. 90일 이내에 건보에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고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죠.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를 4회 이상이 아니라 6회 이상 미납했을 경우에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실 수 없고요. 우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 같은 말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어디에 제출해야 하셔야 되냐면요, 장기요양 기관에 인증서라든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지금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성 질환으로 옳은 것은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밤에 통증이 악화되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하다. 자, 정답은요. 1번 어깨 통증, 2번 방사통, 3번 수근관 증후군, 4번 목 통증, 5번 팔꿈치 외측 상과염.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일시적으로 손을 털었을 경우에 네, 그 아픔이 사라지기도 하죠. 이 수근관 증후군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흔한 직업성 질환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17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호르몬 생산의 증가 2. 복압의 하락 3. 요도 기능의 향상 4.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5. 방광 저장 능력 증가.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되겠습니다.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요, 우리가 골반의 근육을 더 이상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감소, 약화 동일합니다. 노화로 인해서 방광의 저장 능력은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의 생산 역시도 중단이 되거나 혹은 매우 약화됩니다. 복압이 하락이 되는 게 아니라 복압은 상승이 돼서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요도 기능도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도 기능도 약화가 일어납니다.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준비운동이나 정리운동 중 하나만 해도 된다. 2. 실외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이 좋다. 3. 고강도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4. 땀복을 입혀 땀을 많이 흘리게 한다. 5. 적어도 10분 이상은 충분히 준비운동을 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적어도 10분 이상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5번이 정답이니 1번 같은 경우는 하나만 한다고 했으니까 안 되겠죠? 2개 다 하셔가지고 부상을 예방하셔야 되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실내나 실외 운동을 선택하시면 되니까 무엇이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고강도로 시작해서 저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낮은 수준,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해서 상태를 봐가면서 고강도로 가야 되겠죠. 땀복을 입혀서 땀을 많이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땀을 잘 흡수하는 옷을 입고 시원하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옷을 입고 운동을 하셔야겠죠. 26번입니다. 대상자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뇌졸중, 심장마비 발생 2. 알코올 중독, 발기지연 3. 전립선 절제술, 발기부전 4. 당뇨병, 성기능 변화 없음 5. 심근경색, 오르가즘 지연.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알코올 중독, 발기지연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답이었습니다. 네, 1번 뇌졸중 같은 경우는 성생활과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3번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는요, 발기를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기능 변화가 없음은 아니죠. 5번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요, 심장마비가 이걸 성행위를 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요, 주치의와 상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르가즘 지연과는 좀 연관이 없죠. 자, 33번 문제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옳은 것은 1. 연명의료 2. 호스피스 3. 대체의료 4. 응급의료 5. 정밀의료.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호스피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5회 문제 필기를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5회 실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페이지 87쪽이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파킨슨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얼굴 표정을 한다. 2. 안정 시 떨림이 줄어든다. 3. 근육이 경직되므로 운동은 위험하다. 4. 많이 웃을 수 있도록 해준다. 5. 몸 동작이 빨라진다. 자, 정답은요. 네, 파킨슨 같은 경우는요, 대상자가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파킨슨은 무표정이 주요 질환의 설명에 꼭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정시 떨림이 줄어든다 같은 경우는 파킨슨은 근육의 경직이나 안정이 있을 때 떨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근육이 경직됨으로 운동은 위험하다. 근육이 경직되지 않게끔 운동을 해서 우리가 근육 스트레칭이라든지 우리 팔, 다리 사이사이의 관절에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이 위험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죠. 몸 동작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요. 동작은 느려집니다. 자, 5번입니다. 식기장애와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밥을 국에 말아서 먹는다. 2. 떠먹는 형태보다는 마시는 유제품을 선택한다. 3. 큰 숟가락을 사용한다. 4. 식사 도중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5. 소화를 위해 식사 후 바로 눕는다. 자, 정답은요. 네, 식사 도중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밥을 국에 말아먹는다. 가급적 밥을 국에 말아먹지 않습니다. 떠먹는 형태보다는 마시는 형태가 아니라 마시는 형태보다는 떠먹는 형태를 하셔야겠죠. 작은 숟가락을 사용해야지 큰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를 위해 바로 눕지 말고 한 30분 정도 뒤에 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식사 도중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9번입니다.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편안함을 느끼도록 기저귀를 채운다. 2.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 한다. 3.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5. 배변 시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자, 정답은요. 침상배설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가 주요 쟁점이 되겠죠. 우리가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들은 의존을 하기 때문에요. 가급적 기저귀를 채우는 거를 점점 좀 늦춰야겠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하게 한다가 정답이고요. 우리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뒤에서 앞이 아니라 반대죠. 앞에서 뒤로 닦으셔야겠죠.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여야겠죠. 배변 시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면 대상자가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배변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안한 상태에서 보고 나게 한 다음에 환기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13번입니다. 왼쪽 팔에 수액을 맡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1번 수액 왼팔 오른팔, 2번 오른팔 수액 왼팔, 3번 왼팔 수액 오른팔, 4번 왼팔 오른팔 수액, 5번 수액 오른팔 왼팔.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오른팔 수액 왼팔이었어요. 자, 이런 문제 상의를 입히는 순서, 벗기는 순서, 자, 앞에 어떤 말이 나오든 큰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 돼요? 건강한 쪽부터 벗고 불편한 쪽부터 입힌다라는 얘기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입히는 순서를 물어봤으니까 어디부터 입혀요? 네, 불편한 쪽부터 입혀요. 불편한 쪽이 어디예요? 오른쪽 편마비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이 불편한 쪽이에요. 그럼 첫 번째 어디부터 넣어야 될까요? 오른팔을 넣어야겠죠. 근데 1번에서 5번까지 오른팔은 2번밖에 없었으니까 뒤에는 읽어볼 필요도 없이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대상자의 손발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2. 손톱은 일자로 자른다. 3. 손톱 가위를 이용하여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4. 시원한 물을 대야에 담은 후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근다. 5. 발톱이 파고들고 염증이 생기면 시설장에게 연락한다. 자, 정답은요? 네, 손발 청결에 대한 문제였어요. 정답은 5번입니다. 발톱이 파고들고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는 거죠. 이럴 때는 시설장이나 의료진에게 연결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손발 청결에서는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손톱이 이렇게 되는지
요렇게 되는지, 뭐 혹은 뾰족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풀이로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발톱은 둥글게 아니라 일자로, 손톱은 일자가 아니라 둥글게, 손톱 가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손톱 바퀴를 이용해야 되고요. 시원한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을 담아서 손발의 혈액순환을 높여주고 또 좀 더 깔끔하게 이물감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활용해야겠죠. 자, 23번입니다. 다음 중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이 묻은 세탁물은 바로 삶아서 세탁한다. 2. 장갑을 착용한 경우 손을 씻지 않는다. 3.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가득 차면 비우고 닦는다. 4. 액체 비누보다는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5.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품은 따로 세탁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품은요, 따로 세탁하시는 게 훨씬 더 위생적이죠. 혈액이 묻은 세탁물 1번 같은 경우에 바로 삶는 게 아니라요. 네, 차가운 물에 먼저 한번 씻어주고 그 다음에 삶아서 세탁합니다. 장갑 같은 경우에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손을 꼭 씻어야겠죠.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요. 하루에 한 번 이상 비워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득 차면 비우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계속 두면 안 되겠죠. 4번 액체 비누보다는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비누는 크게 성능에서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은 우리 책에서는 가급적 액체 비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번 높이가 낮은 침대, 2번 난간이 있는 계단, 3번 저하된 시력, 4번 잘 맞지 않는 신발, 5번 기립성 저혈압.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잘 맞지 않는 신발입니다.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높이가 낮은 침대,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아니죠. 그쵸? 높이가 높은 침대가 환경적으로 낙상을 일으킬 위험이 높겠죠. 난간이 없는 계단 높겠죠. 저하된 시력이라든지 기립성 저혈압, 물론 이 두 가지는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 환경적 요인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떤 요인이에요? 네, 신체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대상자와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인 요소로 옳은 것은 29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눈맞춤, 2번 얼굴 표정, 3번 자세, 4번 어조, 5번 옷차림 외양.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얼굴 표정이 되겠습니다. 내가 웃는 얼굴로 우리 해외 가서 욕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욕 다 알아듣긴 하겠지만 우리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물어볼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에 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시각적 요인은 얼굴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눈을 치켜뜨거나 미소를 짓는 표정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비언어적 요소에서 얼굴 표정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우리 엄마가 와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한다. 2. 엄마가 들어오실 때까지 함께 기다리자고 한다. 3. 밖에 아무도 없다고 한다. 4. 낮에 사온 과일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이에요. 낮에 사온 과일이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역시나 이 치매 대상자에 대한 얘기는 의심, 망상, 환각과 연결된 페이지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대상자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관심 자체를 돌리는 거죠.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니까요. 아, 관심을 돌리는 게 주로 답이었지?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어르신에게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거짓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2번입니다. 경증 인지장애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으로 옳은 것은 1. 악기 연주하기,
2.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3. 인사말 연결하기. 4. 이름 맞히기. 5. 똑같은 모양 만들기. 자, 정답은요. 네. 경증 인지장애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은요. 2번 그림과 숫자를 짝지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요. 중증 대상자를 위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표준교재, 제 문제집 말고 여러분들 표준교재 485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과 제가 또 5회까지 문제 한번 다 풀어봤어요. 본 영상은 교재를 바탕으로 일부 문제를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유튜브에 이렇게 일부분이 공개됩니다. 교재의 정보보호 차원을 위해서 그 외의 영상은 따로 추가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지금까지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